폭우가 쏟아진 그 밤, 명자는 며느리 윤희가 남자를 부축해 낡은 건물 2층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은 켜지고 커튼은 닫혔죠. 이 늦은 시간에 남자와 그 순간 명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64세 명자는 3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었죠. 손님들은 명자의 손맛을 믿고 찾아왔고 명자는 그 믿음에 보답하듯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명자의 아들 진수는 38세로 택배 기사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죠. 명자는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42세였고 24시간 교대 근무가 있는 단기요양센터에서 일하는 10년차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숙박형 센터라서 밤 교대가 많았죠. 22시 교대, 23시 교대, 새벽 6시 교대 같은 스케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윤희는 자정 넘어 귀가하는 날이 많았어요. 명자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밤늦게 돌아올 때면 골목 저편에서 돌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분명 센터에서 곧장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표정도 뭔가 어두웠죠. 윤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명자는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대 근무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하는데 왜 저렇게 돌아서 오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명자는 분식집 문을 닫으면서 윤희를 기다렸습니다. 윤희는 23시 교대라고 했으니까 자정쯤 돌아올 거였죠. 하지만 자정이 지나도 윤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가 되어서야 윤희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어요. 명자는 2층 집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희의 걸음걸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서두르는 것 같기도 했죠. 저 애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명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희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명자는 분식집 문을 닫으려고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요란했고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명자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죠. 가까이 오자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였어요. 그런데 윤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한 명을 부축하고 있었죠. 남자의 머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윤희는 그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둘은 거의 붙어서 걸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윤희는 남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향했고 건물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단기요양 스테이션 -24시간 숙박형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건물은 오래됐고 간판도 낡아서 겉보기엔 모텔처럼 보일 수도 있는 외관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시간이면 근무 교대도 끝날 텐데 왜 또 남자랑? 윤희가 말했던 24시간 단기요양센터가
저 건물이었나요? 그렇다면 왜 남자를 저렇게 부축하고 들어간 걸까요? 근무가 끝났으면 집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자는 빗속에 서서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층에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커튼이 쳐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를 부축하고 거의 붙어서 걸어가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명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윤희가 남자를 부축하던 모습, 두 사람이 붙어서 걸어가던 모습.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봤어. 윤희가 남자랑. 명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명자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윤희를 볼 때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고. 며칠 뒤 윤희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야간 담당이라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끝까지 따라가 본다. 윤희가 집을 나서자 명자는 재빨리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게 떳떳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는 멀찍이서 윤희를 뒤따라갔습니다. 윤희는 버스를 타고 센터 쪽으로 향했어요. 명자도 다음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천천히요. 택시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명자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 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센터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명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22시 교대 근무가 끝날 시간이었어요. 명자는 긴장한 채 건물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죠. 윤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다른 택시를 세웠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윤희를 태운 차를 따라갔습니다. 명자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희를 태운 택시는 집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택시는 그날 밤 명자가 목격했던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명자는 택시에서 내려 몸을 숨기며 뒤따라갔죠. 윤희는 지난번처럼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섰어요. 명자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윤희는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그리고 윤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건물 앞 간판을 똑똑히 봤어요. 24시 단기요양센터 마이너스 응급단기 돌봄 숙박형 케어. 명자는 간판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분명 요양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단기센터가 맞다면 왜 근무 끝나고 또 여기 오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 남자랑 붙어서 들어간 건 뭐야? 명자는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며칠 뒤 명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봐야 했습니다. 명자는 그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낮 시간이었어요. 1층 관리실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50대 남자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제 며느리가 이 건물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아서요. 관리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느리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요? 아니요, 다른 센터에서 일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마다 여기로 오더라고요. 명자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CCTV만 좀 보게 해주세요. 며느리 불륜이 의심돼서 그래요. 관리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륜이요? 그건 좀. 제가 직접 봤어요. 남자를 부축하면서 들어오는 거. 둘이 거의 붙어서 걸어가는 거 다 봤다고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관리인은 난감한 표정이었지만 명자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관리인은 명자를 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관리인이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언제쯤 보셨어요? 지난주 비 오던 날이요. 화면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명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윤희가 보였습니다. 남자를 한 팔로 감싸며 부축하고 있었어요. 남자의 머리는 거의 윤희의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밀착되어 걸었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역시 내가 본 게 맞았어.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뒤쪽 복도 카메라랑 상담실 카메라도 있어요. 그걸 보셔야 전체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보시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관리인이 다른 화면을 틀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윤희가 남자를 부축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방은 뭐 하는 방이에요? 응급 케어실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을 임시로 눕히는 곳이죠. 명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려면 클릭을 해야 했어요.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계속 보시겠어요? 명자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관리인이 다음 화면을 눌렀습니다. 명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응급 케어실 안쪽이었어요. 윤희가 남자를 침대에 눕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몸이 흐느적거렸어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죠. 윤희는 재빨리 남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을 살폈어요.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안 돼. 윤희가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허겁지겁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카메라에 잡힌 윤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빨리요. 119 불러주세요. 간호사와 당직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3명이 황급히 케어실로 들어갔어요. 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이 다시 케어실 안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응급 장비를 준비했어요. 윤희는 옆에서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동 약해요.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외침이 입모양으로만 보였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윤희는 남자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세동이 1번, 2번 시행됐습니다. 남자의 몸이 움찔거렸어요. 윤희는 2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발, 제발. 3번째 제세동 후 의사가 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흐느껴 울었어요. 명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애쓰고 있었다니. 불륜이 아니었어. 사람을 살리고 있었던 거였어.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이 그날 응급으로 들어오셨어요.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누가 신고했대요. 신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연락할 가족도 없었죠. 명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가고 윤희만 남았습니다. 윤희는 남자 곁에 앉아서 젖은 수건으로 남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바뀌면서 남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옆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명자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명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아시는 분이세요? 명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화면 속 남자는 박동철이었습니다. 20년 전 빚만 남기고 집을 나간 남편. 아들 진수가 고등학생일 때 떠나서 소식도 없던 그 사람. 실종 신고를 했다가 본인이 직접 취하해버려서 찾을 방법조차 없었던 그 사람. 명자는 화면 속 남자를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동철이, 저게 우리의 아버지야. 윤희는 계속 남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물수건으로 입술을 적셔주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관리인이 황급히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명자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윤희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불륜이라고, 배신자라고. 명자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명자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윤희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차갑게 쳐다봤던 일, 말을 건넬 때마다 쌀쌀맞게 대답했던 일, 심지어 며느리 뒤를 밟았던 일까지. 윤희는 사람을 살리고 있었는데.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동철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저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다니,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명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저꼴로 쓰러진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날 밤 윤희가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윤희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명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명자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야, 나 오늘 그 단기요양센터 갔다 왔다.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CCTV도 봤어. 내가 그 사람 살리는 거 다 봤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명자가 다가가서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 아버지를 왜 내가 돌보고 있었어? 윤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윤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센터에 응급 연락이 왔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이 있는데 갈 데가 없다고. 경찰이 연락했대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셔왔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박동철이라는 걸 알게 됐죠. 명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아버님이 맞더라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고 그분 상태도 안 좋은데 갑자기 만나시면 오히려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았어요. 명자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정시키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무 끝나고 매일 가서 돌봤어요.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요. 윤희는 흐느꼈습니다. 근데 자꾸 악화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그날도 그래서 제세동까지 했어요. 명자는 윤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윤희야, 고생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와 윤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철은 응급처치 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명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보는 남편.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희가 앞장서서 병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명자는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윤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하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기억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명자야.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동철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손만 허공에서 떨렸죠. 미안하다. 명자야. 정말 미안해. 명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동철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왜 이제 온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 꼴이 돼서 돌아온 거냐고. 동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미안했어. 진수한테도, 너한테도. 명자는 주저앉으며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바보 같은 인간.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왜 혼자 이렇게 살았어?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 빚만 지우고 떠난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그래도 가족이잖아. 명자는 울먹였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희를 봤습니다. 윤희는 문 옆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동철의 목소리는 더 약해졌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난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동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명자는 급히 물을 따라 동철의 입에 대줬습니다. 천천히 해. 동철은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야, 진수는 잘 지내고 있지? 응, 열심히 살고 있어. 내 아들, 진짜 성실하게 살아.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 못난 거 닮지 않았구나. 바보, 닮았어. 너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닮았다고. 동철은 명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명자야,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켜서. 명자는 동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됐어. 동철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재빨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동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명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미안하다. 명자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영.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20년을 떠돌며 살았던 동철에게는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정사진은 20년 전 젊었을 때 사진을 골랐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윤희가 옆에서 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하셨어요. 잘 컸다고,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진수는 윤희를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명자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꽃을 한 송이 올려놓았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였어요. 윤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자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희야, 네 어머니, 내가 너 뒤만 캐고 다녔구나. 의심하고 오해하고.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우리 가족, 내가 지켜줬어. 윤희는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후 명자는 분식집 입구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손글씨로 쓴 글귀였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손님들이 그 글귀를 보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날 저녁 진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희도 근무를 마치고 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차린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죠. 진수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명자는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윤희도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최고예요.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이 작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진수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우리 가족, 당신이 지켜줬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요. 진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명자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동철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신혼여행 사진, 진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 세 식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윤희가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진 속 동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륜이라 믿었던 CCTV 속 장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명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분식집 간판 불이 켜졌습니다. 내일도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 거예요. 윤희는 센터로 출근할 거고 진수는 택배를 배달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오해 없이, 의심 없이 서로를 믿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상대의 마음을 단정 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 오해는 상처를 만들지만 이해는 가족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 남자를 부축하던 며느리 모습 내가 봤지요. 불륜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이 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쓰러진 시아버지 살리려고 밤마다 달려가 돌봐주던 우리 며느리 고마운 사람. 오해였습니다. 오해였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죠. 의심했던 내가 미안해요.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요. CCTV 속 그 장면은 사랑으로 가족 지킨 거였어요. 말없이 헌신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보이네요. 오해했던 날들 후회됩니다. 믿었어야 했는데 우리 며느리 고마운 사람. 가족을 지켜준 천사예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실은 사랑 속에 있다는 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